제가 사는 집 주변에 새로 조성한 공원입니다.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볼 것들, 제가 이제 볼거리를 좀 찾아봤어요. 어제 와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 찾았습니다. 이 약초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약초인데,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약초라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로 뒤에 있는 이 산수유인데요. 지금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게 익잖아요. 봄에 산수유꽃 축제할 때 가보셨나요? 노란색으로 아주 예쁜데, 가을에는 이렇게 붉은 열매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. 그래서 봄과 가을에 보여주기 때문에 정원수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심잖아요.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도 심고 공원에도 심고 또 심지어는 가로수로도 심기도 하죠. 자, 이 산수유의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. 그에 앞서서 산수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붉게 익은 산수유 열매 탐스럽죠. 정말 예쁩니다. 이게 우리가 따지 않고 놔두면 이 가을이 지나서 겨울까지도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. 잎은 다 떨어지더라도 채취는 가을 이후에 하면 되는데, 우리가 산수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장이 전라남도 구례 산동면인데요. 이 산동면에서는 설이 맞은 다음에 딴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산수유 열매를 약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약으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말려서 쓰면 되는데, 그냥 말리면 안 되고요. 이게 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발라내고 과육만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입으로 까보겠습니다. 씨앗이 나왔어요. 과육과 씨앗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. 이 과육은 말렸다가 약으로 사용하게 되고, 이 씨앗은 버립니다. 씨앗을 약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독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. 이 동의보감에 보면 씨앗은 이 과육의 효과를 방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어떤 효능을 방해하는지는 지금 이따가 효능 설명할 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. 산동면에 이 산수유 나무가 많다고 했잖아요. 이 산동면에 있는 처녀들은 신부감으로 굉장히 인기가 아주 높았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 산수유 때문이거든요. 근데 제가 방금 씨앗과 과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입으로 했잖아요. 치아를 이용해서. 옛날 사람들도 이 치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씨앗을 분리했는데,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꼬맹이들 데려다가, 말하자면 요즘 말로 알바 시킨 거죠. 학교 갔다 오면은 이거 까라, 입으로 까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. 이 일을 어렸을 때부터 남녀 아이들부터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. 그런데 성장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산수유를 매년 이렇게 까다 보면, 씨앗을 분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산수유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, 일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수유를 매년 먹는 거죠. 그래서 산수유의 효능이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그 산수유의 효능이 뭐냐면 자궁 발육을 잘 시키고요, 성 기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애를 잘 낳게 되는 거죠. 결과적으로 신부감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산수유의 효능: 성 기능을 강화한다, 생식 기능을 강화한다,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발육을 돕는다,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정력을 증가시킨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이 효능은 많이 알려져 있죠. 또 다른 효능도 있습니다. 이 산수유 과육을 이렇게 먹어보면 제 얼굴 표정에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신맛이 강하고요. 그리고 떫은 맛도 있어요. 여러분, 약초 중에서 신맛이 있는 약초는 이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떫은 맛은 몸에 있는 어떤 물질이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것,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이 정력이 강해지고 자궁 발육이 잘 되는 것은 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산수유의 효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동의보감에 보면 굉장히 19금에 대해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, 뭐 남성의 그 성기가 길어진다, 그리고 단단해진다, 이 산수유를 복용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이것도 산수유의 신맛과 떫은 맛이 관여된 그런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자,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산수유가 뭐 정력제로만 인식할 수도 있어서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산수유는 사실은 그 체력을 길러주는 약, 면역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약,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뭐 정력 증가 효과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나이가 들면서 좀 체력이 약해졌다, 옛날 같지 않다, 이런 사람들도 산수유를 복용하시면은 이 체력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더불어서 체력이 약해졌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근력이 약해졌다는 거하고도 괴를 같이 하는데요. 그래서 산수유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산수유의 효능 중에 하나가 무릎이 시큰거릴 때 사용한다, 허리가 아플 때 사용한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. 결과적으로 산수유는 체력을 강화시켜서 허리나 무릎의 통증도 없애주고 또 성기능도 강화시켜준다,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두 가지만 오늘은 기억하기로 하죠.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한 대로 체력 강화시켜서 허리, 무릎 또는 정력 강화, 그런 쪽으로 기억을 하시고요. 두 번째는 간 기능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산수유는 간에 좀 보탬이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간 기능을 활성화시킨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산수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맛이 강하거든요. 근데 이 신맛은 뭐 비타민 C나 이런 데에서도 뭐 유래되지만 여기에 유기산이 많아요. 여러 가지 유기산. 근데 이 유기산들은 우리가 복용했을 때 간 기능을 끌어올려주는, 간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피로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처방 중에 공진단이라는 처방이 있죠.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이 처방의 3분의 1이 산수유라는 거 아셨나요? 네, 이 공진단이 피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건데, 그 효능의 3분의 1을 이 산수유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. 그 얘기는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. 그래서 피로 회복을 촉진시킨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산수유를 배웠는데요. 산수유를 복용할 때는 일단은 과육을 사용한다고 그랬죠. 이 과육을 말렸다가 달여 드셔도 되고요. 그리고 공진단을 만드는 것처럼 분말을 해서 그 분말을 꿀에 반죽한다든지 찹쌀풀에 반죽을 해서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달일 때는 복용량은 1회 복용량이 뭐 4에서 뭐 10g 내외 정도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하루에 복용한다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8g에서 뭐 20g 사이에서 복용하시면은 안전한 복용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달이면 사실 문제가 산수유만 달이면 좀 신맛이 강하고 좀 떫은 맛이 있어서 맛이 아주 좋진 않아요. 그래서 뭐 다른 꿀이나 이런 걸로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배운 산수유 여러분들 이 가을철에 나들이 하시면서 구경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활용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